만약에 유치물에 대한 점유가 야간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다면 아무리 점유가 계속되고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점유 개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최근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공사의 유치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건설사로서는요, 건설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는데요, 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쉽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미지급 공사비 채권을 양도하고 이러한 유치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권 양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유치권 양도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저에게 상담을 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공사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이든 무슨 다른 채권에 대한 유치권이든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유치권의 양도는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요, 피담보 채권에 수반하는 또는 부종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만 양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양도할 때는요, 다음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첫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먼저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다면요, 유치권도 양도되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가 단절 없이 양수인에게 점유 승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두 가지 기본사항을 바탕으로요, 제가 차례대로 유치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권을 양도하려는 양도인과 유치권을 양수받으려는 양수인 사이에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럼 둘째, 채권 양수도 계약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채권 양도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해야겠죠. 이것이 대부분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유치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 즉 점유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건물의 열쇠를 이전받거나 아니면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넘겨받거나, 그리고 유치물 외관에 설정되어 있는 현수막을 교체하는 등의 점유 승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단절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점유 승계가 단절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동영상이나 최소한 사진으로 촬영해 두셔야 됩니다.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로도 점유 승계가 가능하지만 이건 법 이론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인 점유 승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러한 유치물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즉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그 점유가 단절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치물에 대한 점유의 승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끊어지지 않고 단절 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을 받은 양수인으로서는요, 사전에 유치권을 양수받는 데 있어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치물에 대해서 압류 또는 경매 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유치물에 대해서 압류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유치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유치물의 낙찰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치권을 양수받으려는 유치물이 압류 또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최초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거나 포기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치권 배제 내지 포기 특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권 배제나 포기 특약
특약을 유치권 양도인이 사전에 했다면 내가 아무리 유치권을 양수받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 즉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양수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피담보 채권에 수반하는 또는 부종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로서 완성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요. 유치권 양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고 그 적법하게 개시한 점유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요, 목적물, 즉 유치물에 대한 점유 개시가 적법해야 되고 그 점유가 계속되고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유치물에 대한 점유가 야간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다면 아무리 점유가 계속되고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점유 개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양수받으려는 양수인은 유치권 양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점유 개시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점유 개시가 적법했다면 그 점유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유치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및 유치권을 양도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